안녕하세요. 대구 최초의 난전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 구독자분이 자꾸 안 늘어서 내가 뭘 잘못하나, 안 느는 게 아니라 느는데 좀 이렇게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나, 반성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신기한 게 제가 타임레스나 좀 새로운 시도를 해요. 꽃피는 영상을 찍고 그런 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정보 같은 거 올리면 이상하게 그거 하면 구독자분이 한두 사람씩 빠져요. 근데 판매 방송을 하면 또 구독자가 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안 팔 물건만 파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도 주는 사람인데, 물론 물건 제가 희귀템들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다루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딜레마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철 좀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구독 꼭 하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안 팔아요. 지난 7월 7일 목요일 날 판매했던 거죠. 또 이 또한 또 물건이 없어갖고 이거 좀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 조기 품절돼서. 오늘은 뭐 다른 건 대강 뭐 다 아시는 거 매번 했던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뿌리가 없는 카틀리아, 그다음에 CP묘, 배양묘라고 하죠.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보세라라든지 뭐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덴드론 포켓러브는 다들 아시지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포켓러브는 지금부터 꽃이 없는 게 같죠. 이렇게. 그래서 곧 이제 꽃이 나올,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지 내년에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가져간 사이즈면 충분히 꽃을 10송 이상 볼 수 있는 애들이고, 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포켓러브는 가을이 되면서 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햇빛이 아주 센 곳에 둬야 되는데, 바깥에 사실 떼약볕에 양지에 놔둬도 돼요. 하지만 집에서는 갑작스럽게 나가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계속 둔다. 그리고 물은 좀 말려도 괜찮지만, 말려도 괜찮아요. 덴드로니까 말려도 괜찮지만,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흠뻑 주세요. 아시겠죠? 막 입문하신 분들 그렇게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다. 아시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다카틸리아들을 다 해당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이 덥죠? 근데 덥기만 하고 해가 센 게 아니에요. 더웠다가 또 이번 주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일 계속 흐려요. 비가 와요. 그럼 그때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 없어요. 마른 애들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 안 되는지 아시죠? 마른 애들은 그래도 줘야 돼요. 날이 흐리다고 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 조심할 거는, 흐리다가 해가 갑자기 빡 뜨잖아요. 그때 좀 조심하셔야죠. 그게 잘 견뎠는데 며칠 동안 햇빛을 못 보다가 갑자기 해가 팍 뜨면 어떻게 눈이 팍, 이렇게 우리 어두운 곳에 있다 확 나오는 것처럼 충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햇빛이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정도 괜찮아요. 하루는 괜찮은데 4일, 5일 동안 햇빛 못 보다가 갑자기 해가 딱 든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차광을 살짝 해줬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흐린 날일수록 해가 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흐린 날이 더 위험해요.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 통풍. 물은 주라 그랬잖아요. 고온 다습도 위험한데요. 고온에 빛이 없을 때 다습도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안 말르고 곰팡이 쓸고. 그때 어떻게 해요? 통풍 훨씬 더 잘 되는. 빛이 세서 습도가 올라가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나마. 빛이 뭐예요? 자외선이 싸줘서 병균도 죽이고 곰팡이도 죽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통풍이 안 되고 날씨 흐리다고 방심했다가 곰팡이 생겨갖고 훅 가는 경우, 특히 새순 같은 경우. 아시겠죠? 네,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보셀라 쿠쿠라타는 이런 애들이 참 독특하네요. 이게 키우기가 되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애들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다이언트 레이디,
미니 타입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은데 뭐냐면 물을 좋아해요. 근데 물 많은 거 싫어하고요. 물을 싫어해요. 근데 물 없는 거 싫어해요. 공중습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들은, 부작을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물 자주 주셔서 괜찮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냐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이런 통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자체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알아서 잘 큰다. 물은 그냥 마르면 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을 줄 때 그거 아시죠? 여름철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낮에 준다고요? 그죠? 한낮에 주면 한 대 아파. 맞아야 돼요. 그죠? 내가 주고 싶다고 목마른 것 한낮에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저녁 때나 새벽에 물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낮에 주면 큰일 나요. 녹아버리든가 타버리든가 습이 올라와서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하고, 아니면 이런 비바리움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만 물을 채워놓고 습으로 올라오고 물은 가끔씩 마르면 주고 하면 잘 자라겠죠. 아시겠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꽃은 때 되면 핍니다. 그냥 이거는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트렐리아, 카틀리아 이 계열들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낼 때 적어도 뿌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번호로 치면요 몇 번이냐면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통스프랑 골드 3번, 그 다음에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헤이송 4번, 린초렐리아 카란세 넬함머 5번, 그 다음에 엘시 맴 로버 스트레이트 아이슬란드 딜라이트 해서 3, 4, 5, 6, 7 이거는요 그냥 지금 불안하시면 요대로 그냥 여름 넘겨도 돼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식재 깨끗하죠? 오래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분 크기 아직 문제 없죠? 이대로 넘기셔도 되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은 그냥 빼서 그냥 바로 분만 옮겨주셔도 되는데 띄지 마시고요. 뿌리 이상 없어요. 대부분이 다 제가 확인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네, 이상 없어요. 제가 만나면 이상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뿌리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뿌리가 붙었다가 네, 이상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그대로 지났다가 그대로 뽑아서 분만 더 이렇게 앞쪽 있죠? 새로운 촉 쪽으로 수태만 덧대갖고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그렇게 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비료는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가다 쏟아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 보니까 아이고 비료가 다 됐네 벌써. 네, 다 터지네요. 그러면은 비료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요. 오스모코트나 고형질 비료 있죠? 한 10알 정도 지금 올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카틀리아는 똑같죠. 카틀리아는 빛이 좋으면 좋지, 빛이 많이 드는 게 좋은데 센 거는 그렇게 센 거 안 좋아요. 제가 식물을 키워보면 너무 센 건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코키나 이런 덴드럼 야외에서 완전 때 앞에서 키울 수 있는 긴기나 이런 애들 빼놓고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조도계 있잖아요. 조도계로 봤을 때 4만 안 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빛이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여름엔 될 수 있으면 빛을 어떻게든 좀 적게 가려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좋은 거죠. 키우시면 되고. 요거가 그렇죠. 온시디움이라고도 하고 트리초센트룸 매치온 이거는 그냥 요거 받으셔갖고 분갈이 발효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요. 요 정도 사이즈로. 이 뿌리 활착하고 이미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됐고 온시 계열 같지만 온시보다 잎이 두꺼워요. 그래서 오히려 카틀리아처럼 키우시는 게 좋다. 빛도 햇빛도 모든 조건은 카틀리아처럼 키우시는 게 좋다. 그러면 쉽게 키우시고 지금부터 하면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이 뭔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꽃 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잘 키우셔갖고 꽃 보시기 바라고요. 브라사볼라 사베치죠? 어도사 수잔 푸치스. 브라사볼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반다처럼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작이나 걸어서 키우든가 토분에서 키웠을 때 키우다가 뿌리 나오면 다시 나중에 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뿌리 다시 나오면 또 다시 갈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뿌리가 워낙 많이 나오는 품종이다. 이렇게 하고 키우는 건 똑같아요. 카틀리아하고.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비올레시아 사신 분 있죠, 비올레시아. 비올레시아 사신 분들은, 딴 건 없어요. 일반 카틸리아와 똑같은데, 겨울에만. 이제 앞으로 까먹지 말고 계시다가 겨울에 추위 약하다. 그래서 최소한 11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해주는 게 좋다. 그거만 알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아클란디는 저희가 이렇게 토분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이렇게 내린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막 뿌리 막 내려가고 움직이고 해서 이제 막 안착하고 하는 애들이니까 절대 아예 건들지 마시는 게 좋아요. 부작하고 싶은 분들도 그냥 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작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안 건들고 여기서 내년까지 그냥 키워서 한쪽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곧 나와서 내년 이렇게 클 거거든요. 그때까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네, 하여튼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식물을 물을 주는 거는 식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이렇게 뿌리로 먹을 수 있고요. 기공을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 뒷면에 기공이 많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줄 때도 이렇게 화분에서 줘서 뿌리가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뒷면에 이렇게 여기다가 줘서 흡수하게 하죠.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사람으로 치면 제가 막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다쳤어요. 아니면 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쪽이든 먹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굶어 죽나요? 아니죠. 이렇게. 링게로 맞잖아요. 또 너무 피곤하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죠? 막 피곤할 때 병원에 가서 막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병원에 딱 누워갖고 이렇게 링게 꽂은 다음에 한번 딱 비타민,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딱 맞고 나오면 우와 하고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번에 간 것 중에 저희가 카틸리아 중에 T4 사신 분들, 제가 T4 끝나고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저렴하고 괜찮은 품종이에요. 정말로요. 좋은 품종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이런 걸 키울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갖고 연락이 와요. 그만큼 워크라나가 인기가 있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저렴해서 그런데 이제 높아심에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뿌리가 막 내리려고 하든가 순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풀러볼게요. 저는 이 정도 기준이고, 그리고 저희가 2촉짜리 드리진 않았어요. 보통 3촉짜리에다가 벌브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요. 좀 이렇게 쪼글쪼글한 것도 있고 통통한 것도 있는데 뒤는 다 쪼글쪼글해요. 왜? 못 먹으니까. 그리고 뿌리가 한 줄기 정도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 얘 뽑아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얘는. 얘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없어요. 없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난이고 난 중에서 얘네들이 복경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시드벌브라고 미구경이 있죠. 물과 양분을 저장하는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그냥 던져만 놔도 이렇게 던져만 놔도 한 달 있다 와도 죽진 않죠. 마르지만 순을 어느 정도 키우죠. 어떻게? 그동안 저금해 놓은 것 같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을 쉴 때도 있고 노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금을 해 놓잖아요. 그죠? 저금을 해 놔요. 그래서 사람도 배에다도 저금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 지방. 이게 저금통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밥을 못 먹을 때 그거 태우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곰 같은 경우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비축해놓고, 몸속에 비축해놓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거죠. 뿌리 말고. 뿌리가 없잖아요. 저장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쓰면 너무 살긴 사는데 너무 납작
딱딱해져갖고 이게 어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져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입이 없어요. 얘가 입인데. 그럼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런 경우죠. 며칠 전에 백조님과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씹히묘, 배양묘하고 유묘하고 엄연히 틀리다. 우리가 보통 씹히면은 디플라스크라고 그래요. 배양묘에서 바로 꺼낸 거. 배양묘예요. 그냥 꺼내서. 걔네들은 일단 그 뿌리가 있긴 하지만 배지 속에서 이때 자라나서 뿌리이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뿌리 기능을 그렇게 오랫동안은 못해요. 그 안에 새로운 뿌리가 내려야 돼요. 얘네들은. 어린묘. 이때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잘 설명. 얘네들도 제가 지금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건 똑같으니까 잘 보시고.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얘는 지금 보면은 저희 베비티어스인데 요만한데. 이게 지금 얘 CPU하고 비교하면 CPU가 요만하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요 상태보다 한 단계 더 6개월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와서 1년이니까 얘가 1년, 요거보다 1년 6개월이 훨씬 더 빠른 애예요. 유묘하고. 보통 6개월도 보통 CP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도가 6개월 된 건데요. CP묘에서 배양묘에서 꺼내서 요만한 벌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 벌브가 이제 요렇게 요만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지도 않네요. 요만해져. 조그매져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디 있죠? 여기 콩알보다 조금 큰 거 있죠.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졌어요. 안심. 이거는 내년에 잘하면 개화까지 가능해요. 농원에서는. 근데 가정에서는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와야죠. 그럼 과연 여기서 1, 2, 3로 크고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저 새끼 자꾸 왜, 저 새끼, 죄송합니다. 응? 난 선생님이 자꾸 중요한 거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만 다 들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후루룩 돌려서 보실 분 보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여야 되는데 얘가 보시면 이게 결국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거 있죠. 요거 셋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은 거예요. 이렇게. 태초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를 해서 원래 크기보다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리고 어렵게 다시 얘를 키웠죠. 그리고 이렇게 커졌죠. 여기서 더 살찌우면 안 돼요. 저희는 이때 비료 많이 안 줘요. 왠지 아세요? 터져요. 터지면은 보기 흉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면 뱃살 터지듯이 얘네들도 갈라져요. 갈라지면 그 사이에다가 매니큐어가 됐든 천농이 됐든 식물 상추 치료를 바르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보기 흉해지죠.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성촉이 돼서 개화주가 되면 비료 많이 안 주고 계속 요만하게 해요. 가끔씩 나 이만해요 자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 위험하다. 요때는 비료를 많이 쓰는 게 아니다. 그럼 언제 많이 쓰냐? 요때 많이 써야 돼요. 요때. 자, 여기서 이렇게 2개가 나와서 이미 얘는 촉이 2개가 나왔고요. 이렇게 이런 거 받으신 분이 있고 얘는 지금 보면 순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뿌리를 내리는 친구들은 좀 안심이죠. 이미 뿌리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입이 생겼잖아. 먹을 수 있는 입이 생긴 거고. 이거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링게로를 줘야죠. 어떻게 줘요? 일단 심었어요. 그럼 물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게 심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꽂은 거나 마찬가지죠. 빠지지 않게 이렇게 심었다고 쳐요. 심었죠. 물을 주면 먹을 거 있어요? 못 먹죠. 그래서 이런 거 담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신 분들 담그지 마세요. 위에서만 주세요. 촉촉하게만. 담그는 거는 뿌리가 다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엔 담그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만 줘서 요만큼만 채우면 살짝 흘러내리죠. 그 정도만 유지하지 시키면 되는데,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이 벌브에서 에너지를 일로 쏟아서 뿌리를 바로 내리지 않아요. 특히 워크리아나는 카틸리아 종류는 더 심해요. 어떻게든 새끼를 내요. 뿌리부터 내리고 새끼를 낳으면 참 좋으련만 새끼부터 나요. 새끼고 나오고 그 새끼가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줘요. 할머니한테. 그럼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얘를 덜 쪼그라뜨리고 여기서 이만했을 때 얘가 요만해져요. 저희는. 그리고 다시 커지는데 이게 요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패. 완전 거꾸로 가는 경우는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옆면십이죠. 닌게 식물한테는 입이 일로 안 되니까 일로 직접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에너지화 되고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바로 넣으면 혈액으로 타서 바로 들어가듯이 일로 넣는 거예요. 일로. 어떻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1리터에 1ml를 비료를 타면 1ml, 그러니까 1cc를 타면 1000배가 돼요. 보통 관주할 때는 우리가 1000배, 3000배 주고요. 옆면시비 할 때는 많이 줄 때는 300배까지 줘요. 그래서 1리터에 3cc면 3방울 정도 되겠죠. 근데 보통 2방울, 500에서 1000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500, 1000 정도를 타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 저희 농원에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제가 3번 주라 해요. 직원들 보고. 옆면시비를 3번, 3회 하라 그래요. 심각할 때는 뭐 5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2회 정도 괜찮아. 2, 3회 정도를 준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주냐면, 자, 뭐, 제가 예로 해서 하이퍼네스 갖고 왔어요. 꼭 하이퍼네스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갖고 오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7, 16 있죠? 질소 인산 가리예요. 질소 인산. 근데 지금같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인산이 높은 게 무조건 좋아요. 꽃 나올 때뿐만 아니라. 인산. 근데 이게 비율이 7, 16 이 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 10, 30, 20. 그건 1대 3대 2. 뭐 1대 2대 2.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인산이 조금 높은 비료가 있어요. 그 비료하고를 주고. 그 다음에 질소 인산 가리가 똑같은 비율이 있어요. 10, 10, 10. 20, 20, 20 이런 식으로 10, 10, 10, 10하고 20, 20, 20은 같아요. 비율이 똑같잖아. 2, 2, 2 3, 3, 3 4, 4, 4 1, 1, 1 비율이 같은 거예요.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이건 뭐냐면 성장용이에요. 성장용. 근데 일단 뿌리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하고 하나 더 첨부를 시키면 메네달 또는 하이퍼넥스에서 나오는 리퀴드 또는 시중에서 파는 식물 활력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미노산 계열하고 일반 비료, 질소 인산 가리 이런 애들보다 아미노산 계열하고 미량원소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계열들 없으신 분들은 뭐 미원도 괜찮습니다. 미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다 주냐? 잎 뒷면에다가 아침 또는 저녁 때 잎 뒷면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면에다 대고 비료를 타서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가지를 타고 살짝 흘러내리게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준다. 때 앞에서 주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바로 말라버리죠. 그래서 흡수도 안 돼요. 저녁 때나 오전 일찍에 준다. 그럼 이렇게 주면 얘들이 바로 흡수를 해요. 금방 나, 티가 나요. 이렇게 해서 2, 3일 간격으로 꾸준히 주면, 근데 어떻게 주냐? 7, 16 있죠. 이 비율. 질소 인산 가리에서 인산이 높은 거가 2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1대 1대 1. 질소 인산 가리 똑같은 거 있죠? 성장용을 한 번 정도. 2번, 한 번, 2번, 한 번, 2번, 한 번 정도를 계속 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죠? 활력제는 같이 섞어서 줘도 되고 활력제만 따로 줘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자주 못 준다 그러면 요거 탈 때 같이 주는 거죠. 그럼 배액수가 달라져야 돼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요. 물 1리터에 1ml를 넣으면은
1000배잖아요. 근데 활력제도 또 1ml 더 떴어요. 다른 비료지만 배액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0배로 되는 거예요. 근데 500배까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얘를 500배 주고 얘를 500배 주면 어떻게 돼요? 확 줄죠. 100배가 되고 150배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모르시면 따라줘도 되고. 하여튼 1000배에서 500배 정도 사이를 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린다. 매일 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요? 뿌리가 새순이 나와서 올라가서 자라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해주면 분명히 이번에 받으신 분들이 다 이 사이즈 정도나 이 사이즈인데 이건 제가 처음에 판매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나중에 미워져요. 이거보다 작게 나옵니다. 많이 미워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성이 돼 있을 땐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서 보면 앞에가 더 크죠. 이렇게 크고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을 때가 이렇게 없을 때가 훨씬 더 이쁘죠.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요 부위 있죠. 이렇게 여기를 띄죠. 키우면은 1, 2, 3 이렇게 높이별로 딱 이쁘게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얘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마지막 발브잖아요. 그죠? 여기 쌍대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쌍대짜리예요. 마지막 발브고 요게 원래는 더 통통해져야 돼. 이렇게. 근데 아직 살을 못 찐 거죠. 뿌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기 어린 순이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크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데 돼요. 그리고 자라면 컸다가 작아지니까 나중에 뿌리 다 내리고 내년 쪽에나 내후년에 분촉을 하면 이 부분을 띄고 요거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주해서 새로운 종자 만들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계속하면 요게 여기까지 간다. 그게 요런 경우도 그렇고 이런 어린 씨피묘나 저희는 이런 씨피묘 때하고 이렇게 어린 묘 있잖아요. 일묘 때 많이 해요. 일주일에 제가 3회씩 치라 그래요. 비료를 많이 주는 거죠. 왜? 저는 원래 비료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거꾸로 크는 거는 막아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최대한 통통하게 예쁘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하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비료를 확 줄여서 더 이상은 이건 비료 지금 그렇게 이 정도 있죠. 네. 이거 이상은 더 키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런 거 자랑 아니라 그랬어요. 가끔 보면 막 우리 발버 이만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비대증 비만. 그래서 이쁜 정도 사이즈. 그래서 연면 시비를 꾸준히 해줘서 여기서 이렇게 크듯이 얘가 이렇게 클 때까지는 계속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없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가을에 나머지는 양이 좀 있는데요. 이거하고 저희가 지금 페룰라, 그 다음에 세미엘바,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뿌리 내려서 가을에 안전화시켜서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에 판매한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찾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이런 설명해도 알아서 하시는데, 실력은 없는데 욕심으로 사신 분들 있으세요? 보고 계시죠? 깜짝 놀랄 거. 나네? 어떻게 알았지? 이럴 거예요. 그런 분들 괜찮았어요. 이왕 하신 거니까,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렇게 연면시비해서 키우면 된다. 나머지 분들은 기다리셔서 저희가 뿌리 내려서 그때 분명 거꾸로 갔더라도 뿌리 다 내리면 그냥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 그럼 그때 저희가 또 판매할 테니까 이번에 구입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비료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비료는 요때 쓰는 거구나. 까먹으면 간단하죠? 일로 못 먹으니까 이렇게.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농약 주고 뭐 줄 때, 비료도 농약 줄 때 이렇게 주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밥을 여기다 주는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그래요. 여기는, 이 위에는 10%가 안 돼요, 기공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 줘야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뒷면이다. 뒷면 12.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조금 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말씀드렸고요. 여름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름 동안에 너무 햇빛 많이 쥐려다가 한 번에 식물이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시 빛은 적당한 양만 주고, 될 수 있으면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센 빛을 안 주는 게 좋다. 환기는 아주 필수다. 절대 날씨 흐리다고 바깥에 나갈 때 안심하고 비 올까봐 문 꽝 닫아놓고 나가는 사이에 그 안에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베란다에 내가 갔다 왔을 때 멀쩡해 보이는데 식물들이 시름시름 죽더라.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없는 사이 애들이 거의 한증막 같은 데서 숨도 못 쉬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난 팔아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